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모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이제 리뷰를 해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헬리콥터 패런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자, 헬리콥터 패런팅은 뭐였죠? 부모님들이 미리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지, 또 애들이 가고 있는 길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지, 웅덩이가 파져 있는지 그걸 보고 미리 그거를 다 나무를 치워주고 웅덩이를 메꿔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판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부모 스타일이 헬리콥터 패런팅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이제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잘못된 부모 스타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리콥터 패런팅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점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길을 이렇게 미리 좀 해주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부모가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맨날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는데 자기 빨래를 할 줄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라이 클리닝에 맡겨야 되는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애들이 뭐 설거지를 해봤나요? 뭐 요리를 해봤나요? 그냥 맨날 사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나 뭐 빚은 늘어나고 자기가 뭐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할지 모르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 패런팅 할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일도 좀 돕고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요. 또 한 가지 헬리콥터 패런팅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것이 아이들에게 올바로 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다 해주다 보니까 얘네들은 실수하는 법, 실패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길을 가다가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그걸 스스로 한번 치워보기도 하고 나무에 걸려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아픔을 디딛고 일어나는 거를 견뎌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학교에서 1등 하다가 얘가 이제 아이빌리그에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선 1등이 아니라 이거는 뭐 30등 40등 막 뒤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얘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림픽 선수 중에 한 분이 영국 권투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나서 그 은메달을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놓친 거에 대해서 상심해가지고 그 메달 시상식에서 그 은메달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이렇게 시무룩해 있었던 그 표정이 있었던 것 때문에 기사에 나고 영국에서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그랬던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올바로 지는 법을 배워서 그거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우리 김연아 선수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연아 선수의 멘토였던 미셸 권 선수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패런팅 스타일 중에 하나였던 헬리콥터 패런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올바로 지는 법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걸 배웠고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할 때라든지 놀 때도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차기 장난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져주지만 말고 어떨 때는 좀 일부러 이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시고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이겼을 때는 진 사람한테 가서 놀리는 게 아니라 이겼을 때는 진 사람 우리가 뭐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 옳지 않죠. 또 졌을 때는 진 것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거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좀 더 마음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으면 참 좋은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패런팅 스타일이냐? 자, 오늘은 제목이 가라오케 패런팅입니다. 가라오케 부모 스타일. 자, 가라오케 그러면은 무슨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나누는 이 패런팅 스타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제너레이션 IY라는 팀 엘모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제는 그 밀레니얼들이 벌써 커서 이제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부모들이 이제 주로 잘못된 패런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라오케 패런팅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아이들이랑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너무 쿨한 거예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애들이 추는 춤도 출 줄 알고 애들이랑 완전히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패런팅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뭐 이것이 꼭 잘못된 거냐? 이게 좋은 면도 있죠. 물론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좋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혹시 틱탁 같은 거 보시나요? 요즘에 뭐 소셜 미디어 중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틱탁도 있는데 틱탁에 보면 가끔씩 40대 엄마랑 20대 딸이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춤을 춰요. 댄스를 추는데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갖고 이제 돋보기를 안 쓰면 잘 안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어떤 걸 보면 그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음식을 잘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젊게 살다 보니까는 정말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도대체 이게 시스터인지 자매인지 모녀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젊어지고 싶고 또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이 뭐 꼭 잘못된 거냐? 젊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냐? 젊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계속 이렇게 제일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아이들의 부모로서 가져야 하는 권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막대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구처럼 내가 너를 친구처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걸 또 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애들의 친구처럼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아이들이랑 어울리고 같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자기 또래의 친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까? 친구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을 사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건강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는 다른 데서 사귈 수 있지만 존경할 수 있는 부모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바운더리를 제공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스큐어하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했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맘먹고 막 막대하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아이들과 자녀들과 제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권위주의적이어서 막 애들한테 억누르고 막 소통은 못하고 막 통보만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거는 옳지 않죠. 그것도 올바른 부모 스타일이 아니지만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가지고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부모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라오케 패런팅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비디오 게임도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막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애들이랑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잘 놉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뭐 비디오 게임도 하고 그 뭐 슈퍼 스매시라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고 애들이랑 뭐 그 공원에 가서 발리볼도 하고 또 승현이랑 뭐 저희 아들이랑 뭐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저한테 좀 막대할 때가 있는 게 느껴져요. 자,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승현이 엉덩이를 이렇게 톡톡 두들겨 줬더니 얘가 이제 아빠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막대해도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뭐 게임을 하고 같이 공원에 가서 놀고 그런 건 참 좋아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하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특히 이제 이 사춘기 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펜드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만 애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애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서로 속상하게 하거나 서로 업셋하지 않으려고 그냥 걔네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뭐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승현이가 이제 농구를 하는데 한번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게임에 갔다 오더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우리 팀 중에서 베스트래요. 왜냐하면 오늘 게임 그 연습 게임 중에 자기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that's great 막 그러면서 다음번에 이제 연습 때 제가 가서 봤더니 웬걸 골만 넣었지 이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면 그래 you are still the best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쿨한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냥 지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본인도 스스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본인이 골을 넣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더 잘하는 걸 본인도 스스로 알아갈 텐데 근데 뭐 누가 베스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베스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최선을 다하느냐. Are you doing your best? 그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는 너의 베스트 프렌드야. 그러니까 I think you are always the best. 그렇게만 얘기해 주고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게 되면 그 아이는 정말 진실이랑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나의 항상 내 편이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니까 뭐 I am the best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이제 코비 때문에 이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친구는 어떤 친구가 야 you are so fat 너 몸무게 빼야 되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로서 그렇다고 뭐 너는 뭐 이렇게 뚱뚱하니 너 살 좀 빼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도 저도 뭐 계속 뱃살이 나와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다 we have to watch out.
웨이트를 좀 워치아웃 해야 되니까 we gotta cut down some sugar 뭐 그런 뭐 캔디나 디저트 좀 컷 다운하고 샐러드도 좀 많이 먹고 좀 그런 걸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서 우리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뭐 공원에 가서 산책 좀 하고 농구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좀 몸무게가 늘어났네.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야지 애들 기분만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속상해하든지 애들이 어펜드 될까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오케 페런트들은 요즘에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부모님들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무슨 비디오 게임 그런 거 한 적이 없죠. 그건 뭐 상상도 못했고 부모님들 워낙에 뭐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뭐 공원에 산책을 간다든지 뭐 그런 건 엄두도 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 뭐 아이들보다도 어떤 부모님들은 게임을 더 잘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 같고 뭐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잘하는 거 좋아요.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항상 부모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또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가라오케 페런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 페런팅인지 아니면 가라오케 페런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제 부모의 스타일을 얘기를 해보겠는데 또 한 가지는 드라이 클리닝 페런팅입니다. 짜자자잔. 드라이 클리닝 페런팅, 세탁소 페런팅. 이건 또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다 얘기를 못하면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콥터 페런팅은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뭘 하나 다 주시하는 거고 가라오케 페런팅은 이제 쿨하게 애들이 하는 노래, 춤, 게임 다 할 줄 아는 부모들이고 자, 그럼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페런팅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짜자자잔. 자, 이 세탁소 페런팅은요. 바로 여러분 세탁소 왜 갑니까? 옷을 맡기러 가잖아요. 내가 빨래하고 다리미질 하는 게 아니라 세탁소에 그냥 맡기면 거기서 빨래해주고 다리미질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페런팅은 애들을 갖다 맡겨요. 자, 어디다 갖다 맡깁니까? 학교에다 갖다 맡기고 학원에다 갖다 맡기고 주말에는 한글 학교 갖다 맡기고 일요일 날은 교회에 갖다 맡기고 다 맡겨버리죠. 그래서 애들이랑 부모랑 시간을 별로 보내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맞벌이 할 때뿐만 아닙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죠. 이미 끝난 데도 있고 여름방학 같은 때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한 분만 일하시는데 다른 한 부모 중에 한 분은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퀄리티 타임을 갖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애들 맡겨요. 왜냐하면 애들이랑 집에 있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제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맡깁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있는 데라 다 찾아가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맡기죠. 또 뭐 여름 캠프다, 뭐 어디 수영회다, 뭐 하여튼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가지고 다 맡깁니다. 그거 좋아요. 여러분 여러 군데 가서 배우는 건 참 좋은데 여기서도 이 드라이 클리닝 페런트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후유증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을까요? 학원 선생님에게 묻을까요? 학교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을까요? 교회 전도사님이군요. 네, 교회 청소년 전사님에게 물겠죠. 어떻게 애들의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아니 당신은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가장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물겠죠. 자, 그래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페런팅 스타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자녀 양육은요, 시간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안 보내고 노력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면서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10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그때 한참 사춘기 정말 어렵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이 이제 청소년 우리 사역자들한테 와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엇이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할 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어머니, 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어머니가 필요하신 거, 도움이 필요한 걸 말씀을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책임져야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전도사나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사와 목사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벌이 바쁘다 하고 가게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우리는 맞벌이해서 맨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퀄리티 타임, 여러분 아시죠? 퀄리티 타임은 퀀티티 타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질적 시간은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은 시간을 꼭 보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하고 밤새서 비디오 게임하고 밤새서 코리안 드라마 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애들이랑 퀄리티 타임을 보낸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애들하고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팍팍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이 미주 복음 방송에 전화 좀 해가지고 와 올리브 블레싱에서 오늘 부모 스타일을 배웠는데 이거 너무 나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좀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계시면 이렇게 채팅에 좀 글도 남기시고 그래야지 저도 좀 하고 싶은 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저 월요일 날 애들이랑 좀 놀아주는 시간인데 이제 곧 방학하는데 여기 이 바쁜 시간 내 갖고 여기 와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제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랑 놀아야지.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거 끝나고 가서 잠시 우리 애들이랑 놀아줄 거예요. 공원에 데려가서 배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애들이랑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애들이라고 시간을 보낸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하고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놀아주실 때도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 또 아이들과 함께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축구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또 욕심에 교육적인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축구는 무슨 축구 그거는 나중에 하고 야 일로 와 구구단을 외자 하자 구구단을 외자 2, 4 야 그것도 못해요? 막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그거는 게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애들 막 정말 톨처하는 거죠.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369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못 내우냐 왜 구구단을 외자니 야 내 엄마가 네 나이 때는 구구단이 뭐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애들이랑 좀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지쳤는데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님들 삶 가운데 조금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헬리콥터 같은 경향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라오케 스타일처럼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드라이 클리닝 페런트 스타일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런 행동과 내가 하는 그런 부모 스타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레스토랑에 갔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 스스로 주문하게 하는 걸 해봅니다. 근데 애들이 아직 쑥스러워해가지고 웨이터한테 얘기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10살인데 뭐 맹고 슬러시 플리즈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오더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문하는 것부터 뭐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자, 아까 가라오케 페어런팅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엄마를 아빠를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너무 막대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살을 빼야 되면 살을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애들이 뭐 공부를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얘기했던 드라이 클리닝 페런츠, 내가 부모로서 정말 아이들을 여기저기 맡기는데 급급해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랑 퀄리티 타임을 보냈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게임, 내가 원하는 시간만 아이들에게 요구했는지, 아니면 정말 애들이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나 또한 아이들과 함께 그런 퀄리티 타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 페런팅 스타일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드라이 클리닝 뭐 그것도 좀 하겠지만, 다음 주에 다룰 페런팅 스타일은 볼케이노, 이 화산 페런팅 스타일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좀 어느 정도 감이 가실 텐데, 이 볼케이노 페런팅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지요? 네, 그거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모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받쳐주지 못하고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혹시 헬리콥터 부모처럼 살진 않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쿨한 친구처럼만 지내진 않았는지, 그로 인해서 권위를 상실한 부모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이곳에다 저곳에다 하물며 교회에까지 맡기면서 그들의 영적, 육적 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진 않았는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가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시고 아이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